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 돈이 절대 권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례식장에서 두 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중반 비슷한 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 빈소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녀들이 4, 5명, 손주들이 10여 명, 친척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꽃도 가득했고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유족들의 옷차림도 단정했고 상주들은 비록 슬퍼 보였지만 품위 있게 장례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반대편 빈소는 어땠을까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는데 한 명만 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꽃은 작은 것 하나뿐이었고 음식도 간소했습니다. 상주는 지친 얼굴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죽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지막이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고 다른 한 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젊어서는 능력이 권력입니다. 학벌, 직장,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이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퇴화하고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돈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경제력 상위 20% 노인과 하위 20% 노인의 평균 수명 차이가 10년 넘게 납니다. 행복도 조사에서는 더 큰 격차를 보입니다. 삶의 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돈이 절대 권력이 되는지 19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어디서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잠만 자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루 20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이 곧 삶의 전부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공기 좋고 공원 가까운 곳,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가까운 곳, 승강기도 잘 되고 난방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는 아파트. 이런 곳에 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입니다. 산책 나가면 이웃들을 만납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경로당도 깨끗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외곽의 낡은 아파트,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돈이 허락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곳은 어떨까요? 햇볕이 안 듭니다. 습합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병원 가려면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마트도 멀고 공원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경우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들 소리에 잠을 설쳐도 참아야 합니다. 자기 방도 없이 거실에서 자기도 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삽니다. 돈이 없으면 갈 수 있는 곳에서 삽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루하루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영양 상태가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병에 안 걸립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먹을까요? 좋은 식재료를 삽니다. 신선한 채소, 질 좋은 고기, 제철 과일, 유기농도 사고 무항생제 제품도 삽니다.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홍삼, 오메가3 오메가-3, 비타민, 디바이터민 D.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외식도 자유롭습니다. 친구 만나서 좋은 식당에 갑니다. 한정식도 먹고 생선구이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건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보약을 지어 먹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맞춤 처방을 받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건강을 챙깁니다. 계절마다 보약 한 첩씩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싼 것만 찾게 됩니다. 할인 제품, 유통기한 임박 상품, 이런 것들을 삽니다. 고기는 사치입니다. 과일도 비쌉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웁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부담됩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도 참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싼 영양제나 몇 알 먹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주 아픕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가보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일본, 동남아, 유럽. 평생 꿈꿔온 곳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여행을 다녀옵니다.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구경합니다.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듭니다. 손주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생깁니다.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골프를 치고 싶습니다.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다 돈이 듭니다. 미술학원 등록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피아노 레슨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골프는 더 비쌉니다. 회원권, 레슨비, 라운딩 비용 다 합치면 수백만 원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매일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 사이에 큰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바로 돈입니다. 여행은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 만족합니다. 취미는 포기합니다. 돈 안 드는 것만 합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가기.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싫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의 반대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것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키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손주들이 시끄럽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따로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로 삽니다.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 집으로 갑니다. 원치 않지만 가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평소에 도움을 받았으니 거절하기 미안합니다.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일에 말려듭니다. 경제적 독립이 주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당함입니다.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 없이 사는 노인들은 압니다. 여기까지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좋은 병원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릎, 허리, 어깨, 눈, 귀,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동네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규모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의료진도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대학병원에 갑니다. 유명한 교수님께 진료받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MRI, CT, 초음파. 필요한 검사를 다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전문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예약이 몇 달 밀려 있어도 기다립니다. 최선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의원에 갑니다. 그것도 건강보험이 되는 곳으로만 갑니다. 기본 검사만 받습니다. 엑스레이 X-레이 한 장 찍고 끝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옵니다. 증상이 더 심해져야 다시 갑니다. 대학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진료비가 비쌉니다. 주차비도 비쌉니다. 교통비도 듭니다. 그냥 동네 병원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만족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병을 키웁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될 병을 놓칩니다.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기본 치료와 고급 치료가 다릅니다.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본 항암 치료가 있고 표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가 효과가 더 좋지만 비급여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표적 치료를 선택합니다. 효과가 좋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6개월 치료하면 3천만 원입니다. 비싸지만 합니다. 신약도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새로 나온 약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 승인은 안 됐지만 효과가 좋답니다.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시도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치료만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것만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표적 치료를 권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 치료부터 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가 별로입니다. 부작용은 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신약은 엄두도 못 냅니다. 수천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재 가능한 치료만 받습니다. 결과를 하늘에 맡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경제력에 따라 치료가 다릅니다. 생존율도 다릅니다. 돈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간병을 받을 권리입니다. 큰 수술을 했습니다. 혹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겨줘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줘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하루 24시간 케어받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줍니다. 밥도 챙겨주고 몸도 닦아주고 말벗도 대어줍니다. 병원비도 부담 없습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씁니다.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가더라도 좋은 곳에 갑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곳.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 하는 곳입니다. 비싸지만 돈이 있으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돌봐야 합니다. 며느리나 딸이 병간호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간병인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합니까? 병실도 다인실을 씁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방입니다. 시끄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곳으로 갑니다. 정부 지원 받는 곳을 알아봅니다.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하는 곳. 시설은 낙후됐고 직원들은 부족하고 케어의 질이 떨어집니다. 존엄한 와병 생활이란 게 있습니다. 아파도 인간답게 치료받고 돌봄받는 것.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경제력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들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이 다 연결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니까 병을 조기 발견합니다. 좋은 치료를 받으니까 회복이 빠릅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면역력이 좋습니다. 예방의학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온몸을 점검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합니다. 용종이 있으면 떼어냅니다. 결석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넓힙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막습니다. 운동시설도 이용합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수영장 다니고 필라테스 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방은 사치입니다. 아프면 그때 가서 봅니다. 건강검진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것만 받습니다. 추가 검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운동은 공원에서 혼자 합니다. 나쁘지 않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결국 수명이 짧아집니다. 통계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평균 수명 차이가 10년 이상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 다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한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뇨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고 영양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서 관리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기본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약값이 부담돼서 가끔 끊기도 했습니다. 식단 관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싼 음식 위주로 먹다 보니 혈당 조절이 안 됐습니다. 5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던 분은 당뇨를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합병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분은 합병증이 왔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7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병, 같은 시작점.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 깊은 문제, 존엄과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특별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전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돈 달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내 것 다 희생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손을 벌린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산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옵니다. 손주들도 옵니다. 용돈을 줍니다.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손주들은 좋아합니다. 자녀들은 고마워합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줍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됩니다. 받는 사람이 됩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용돈을 줍니다. 고맙지만 서글픕니다. 내가 줘야 할 사람인데 받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안경이 고장 났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신발이 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가족 관계를 보호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서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관계가 좋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유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 없는 노인과 돈 있는 노인은 대접이 다릅니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친척들이 모입니다. 이때 누구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경제력 있는 어른 말을 듣습니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하십니다.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큰아버지 말씀이 맞아. 역시 큰아버지.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삼촌이 같은 말을 하면 어떨까요? 삼촌은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무시당합니다. 같은 말인데 대접이 다릅니다. 가족 내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 의견을 물을까요?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사람 의견을 묻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상의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존중받습니다. 의견이 반영됩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의조차 안 합니다. 이미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알리기만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모셔야 할 부모와 짐이 되는 부모의 차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표현이지만 현실입니다. 모셔야 할 부모는 누구일까요? 재산이 있는 부모입니다. 연금이 많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잘 모십니다. 효도합니다. 왜일까요? 유산이 기대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짐이 되는 부모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돈의 권력입니다. 가족 내에서조차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슬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1번째 이유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젊을 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식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손주 용돈을 주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이 바뀝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합니다. 손주 생일입니다.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10,000원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부담됩니다.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줍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미안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돈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없구나. 이 말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받기만 하는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짐이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 용돈도 주고 자녀 경조사비도 보태주고 어려울 때 지원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이 찾습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차이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12번째 이유입니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첫인상에서는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대충 입어도 폼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초라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 유행은 아니어도 품이 있는 옷. 이런 옷을 입으면 달라 보입니다. 미용실도 자주 갑니다. 머리를 정기적으로 손질합니다.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발하고 면도합니다. 피부 관리도 합니다. 로션, 크림, 선크림 이런 것들을 씁니다. 여성들은 화장품에 투자합니다. 남성들은 스킨케어 제품을 씁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제대로 합니다. 잘 씹을 수 있어야 건강하고 잘 웃을 수 있어야 품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들었지만 품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저 어르신 참 멋있으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모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옷을 못 사입니다. 몇 년 된 옷을 계속 입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미용실도 자주 못 갑니다. 돈 아까워서 몇 달에 한 번 갑니다. 머리가 산발합니다. 지저분해 보입니다. 치아도 관리 못합니다. 임플란트는 꿈도 못 꿉니다. 한 개에 100만 원 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는 대로 삽니다. 웃을 때 빠진 이가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초라해집니다.
가난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품위를 잃습니다. 품위는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답게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것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존엄과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째 이유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주도권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관계의 성격은 변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계가 바뀌면 전체 관계도 바뀝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주도권을 쥡니다. 당연합니다. 부모가 돈을 버니까요.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가 따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관계가 역전됩니다. 자녀가 버는 사람이 되고 부모는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물론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유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명절에 성심성의껏 옵니다. 선물도 가져옵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습니다. 효도합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부모는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셔야겠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요양원 알아봤는데 여기가 괜찮대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부모 생활비까지 대야 하니까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옵니다. 유산 기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 14째 이유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학입니다. 부부는 평등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주로 남편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남편이 쥐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돌봤습니다.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연금을 받으면 평등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연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만 연금을 받는 경우를 볼까요? 남편이 여전히 경제권을 쥡니다. 돈을 관리합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젊을 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평생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합니다. 남편이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속상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뭘?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노년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내가 참고 살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이혼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가 문제입니다. 아내는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시댁에서 물려받았거나 본인이 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관계가 역전됩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쥡니다. 중요한 결정을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눈치를 봅니다. 권력 구조가 바뀝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돈 문제로 계산하며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가 냈어. 이렇게 따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상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둘 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각자 연금이 있고 각자 재산이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평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5째 이유입니다. 친구와 지인 관계 유지입니다. 친구는 소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집니다. 가족보다 편한 게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도 돈이 영향을 미칩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낼 수 있습니다. 가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의금, 부의금을 넉넉하게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임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회비가 부담됩니다. 한두 번 빠집니다. 자꾸 빠지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경조사도 못 갑니다. 축의금이 부담되니까요. 미안하다. 바빠서 못 가겠다.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압니다. 돈이 없어서 안 온다는 것을. 점점 멀어집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끊습니다. 모임에서 빼버립니다. 그 친구는 요즘 바쁜가 봐. 이렇게 말하면서 빼버립니다. 외로워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잃습니다. 16째 이유입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혹은 이혼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외롭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재혼도 생각합니다.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노년 연애 시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 학벌, 직업이 중요했습니다. 노년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과 경제력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인기가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연금이 많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혼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경제적 부담이 될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요?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상대방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랑 만나지 마세요.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립니다. 실제로 노년 재혼에서 재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혼자 삽니다. 외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없으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이 달라집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과 안정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째 이유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고, 질병, 사기. 이런 일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됐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대응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습니다.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빨리 회복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미룹니다.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됩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 온갖 사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잃었어도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2천만 원밖에 없었다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기불능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화재, 침수, 지진.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수리합니다. 보험금에다가 자기 돈을 보태서 깨끗하게 고칩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삽니다. 피해 입은 상태로 삽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비상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건드리지 말고 비상시를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18째 이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에 잠 못 이루십니까? 돈이 없으면 매일 밤 불안합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약값은?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0년 후에는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쳐도 4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4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의 불안은 없어집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내년. 이 정도는 걱정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여행 가야지. 손주 생일에 선물 사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듭니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심리적 안정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면역력이 좋습니다. 병에 덜 걸립니다. 수명도 길어집니다. 19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까지 준비할 권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존엄해야 합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해야 합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인은 이것조차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례 보험을 들어둡니다. 장지도 마련해 둡니다. 유언도 작성합니다. 상속 계획도 세웁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산을 남깁니다. 이만큼 남겼으니 나눠 가져라. 자녀들은 고마워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할 게 없습니다. 장례 비용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야 합니다. 부담입니다. 유산은커녕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에서 화장해서 공동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이름도 없는 납골함에 번호만 적힙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결말이 있을까요? 죽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돈의 마지막 권력입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것마저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9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절대 권력이 되는 이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거절할지. 이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됩니다.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는 건강과 생명이었습니다. 좋은 병원 선택, 최선의 치료, 제대로 된 간병,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조건. 돈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아홉째부터 12째까지는 존엄과 자존감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손 안 벌리기, 무시당하지 않기, 도움 주는 사람 되기, 품위 유지하기.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13째부터 16째까지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모든 관계에 돈이 영향을 미칩니다. 17째부터 19째까지는 안정과 안정감이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 미래 불안 해소, 죽음 준비.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경제력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십시오. 막연하게 많이 모아야지 하지 마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노년에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20년을 산다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면 부족한 금액이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다각화된 수입원을 확보하십시오. 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더하면 좋습니다. 주식 배당금도 좋습니다. 예금 이자도 수입원입니다. 한 곳에서 100만 원 받는 것보다 5곳에서 20만 원씩 받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가 끊겨도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셋째, 건강에 투자해서 의료비를 줄이십시오. 병원비가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건강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식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관리에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하면 나중에 의료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넷째, 관계보다 자립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자녀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를 도와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확실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투자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깨지고 돈도 잃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관계도 좋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수단이 곧 생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 능력, 인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존엄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매일이 불안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년, 존엄을 지키는 노년,
안심하고 사는 노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과 그것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별 전략, 투자 방법, 절세 전략, 실전 가능한 내용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